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실버 디렉터 윤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체험 사례를 좀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처음 유사나를 만난 건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을 같이 다녔던 20년 지기 친구인 주은 스폰서님께 유사나를 사업을 처음 전달받게 됩니다. 요즘 알아보고 있는 게 있는데 너무 괜찮다면서 저한테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쏟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가입을 했을까요? 저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이상한 곳에 빠졌다면서 빼봐야 된다고 안티 다단계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딱히 유사나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는 게 바빴고 주은이 곁에는 브레인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주은이한테 거절의 문자를 보냅니다. 생각해봤는데 나 영양제로는 40만 원 유지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아이 영양제 바꿔 먹일 때 연락할게.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또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던 저는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너는 유사나 아니면 연락도 안 하냐면서 승질을 냈더니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유사나 일이 너무 잘 돼서 주급으로 7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급 100만 원이 됐을 때 억지로라도 손가락을 부러뜨려서라도 저를 가입시키려고 했대요. 그래서 평소에 경제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주은이네였고 믿음 신뢰가 두터웠던지라 그때 할 걸 그랬나 후회를 하면서 아이 영양제 필요하다고 먼저 만나자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제가 처음 미팅했던 사진이에요. 준은숙 스폰서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다 지낼 거 좋다고 하지 뭐. 정말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 팔짱 안에 아직도 네트워크에 선입견 있는 여자, 또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저 팔짱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러고도 저는 설명을 듣고도 고민이 됐던 저는 아메이하던 친구에게 의논을 합니다. 나 이거 주은이가 해보자고 하는데 어떡할까? 그랬는데 그 친구가 감사하게도 본인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너무 포화 상태고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산하는 기회가 많은 것 같다며 감사하게도 제가 가입을 한 동시에 파트너가 바로 생깁니다. 근데 저는 또 이 원비 씨를 뭘 닮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저에게 또 네트워크 비전을 먼저 봤던 그 친구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냐 무조건 3BCG 하며 한 달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함께 갑니다.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에 해독을 경험했고 그러고서 저는 유산화 광팬이 되어서 사업까지 하게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대에도 느끼지 못했던 최상의 컨디션을 느꼈고요. 항상 롤러코스터 같던 제 감정 기복도 변덕도 또 저에게 늘 따라붙던 도라이라는 별명도 지금은 배려의 아이콘이다. 또 저에게 세상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여주는 유산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팔짱 끼고 의심 가득했던 미팅에서 지금은 세상 따순 사이로 돈독한 사이가 되었고 항상 혼자만 일했던 저는 이게 함께 같이 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제품력으로는 검증을 마쳤으니 저희 아이에게도 먹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죄다 온통 아픈 사진이죠. 되게 일부인데요. 저희 아이가 18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늘 유행하는 모든 바이러스는 다 걸렸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는 횟수도 한 달에 5회 미만이었고 돈은 내는데 못 가니까 항상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장난감으로 선물을 사주셨고 또 나가기만 하면 계속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즈 카페나 동물원이나 뭐 이런 놀이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썼고요. 5년 전부터 저희 아이는 이제 천식은 찬바람에 굉장히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마스크를 써서 제 친구들이 율건이 마스크 문신설이라고 할 정도로 여름에도 마스크, 또 얘만 5년 전부터 코로나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허약 체질이라며 용, 홍삼, 프로폴리스, 한약, 아연, 뭐 배도라지, 청, 또 배즙, 작두콩차, 무차 이거를 하루 종일 먹였어요.
그래서 열 많은 아이한테 이렇게 먹여댔더니 부작용으로 가을, 겨울에도 선선해도 책만 보고 있어도 땀이 줄줄 나서 등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검정 옷을 입으면 그 하얀 염분이 막 얼룩덜룩 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심했고요. 결국 엄마의 무지로 나름 신경 쓴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기도하던 게 있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범하게만 해주세요. 마스크만이라도 벗고 놀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 소원이었는데 유산아를 만난 건 너무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식에 효과적이었던 어린이 4종 세트에 마그네칼디와 프로글루카민을 먹였고요. 꾸준히 먹이니까 병원 가는 횟수가 줄고 정확히 1년이 지나니 병원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천식만 고치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울면 안 되는데 네. 정확히 1년이 지났고 천식만 고치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7살 아이에게 틱이 찾아옵니다. 또다시 카페에 가입을 했고 책을 찾아보니 거기에 질 좋은 영양제, 또 비타민, 미네랄,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라고 나오는데 그 책에서도 한의사, 약사, 의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해독요법이 있었어요. 저는 세계 1등 안전한 제품을 알잖아요. 그래서 1분마다 음성틱이 점점 심해지더니 자면서도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플랜으로 아이를 주저하지 않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방법의 반으로 했고요. 여기에 추가로 글루카뮴, 마그네칼디를 추가로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살을 조금만 빼보자고 꼬셔서 영유아 검진하면 저희 아이가 상위 3%였거든요. 그래서 2단계처럼 점심은 유치원에서 일반식을 먹으면서 해독을 시작해서 3개월이 지난 후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아이 해독 중에도 호전 반응이 옵니다. 자꾸 목에 가래가 낀다면서 가래가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 천식이 좋아지는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소화 비만이던 저희 아이의 체지방도 2kg 정도 감량을 했고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와 안전성이 확보된 건강 뉴트리션을 만나 만성 질환도 좋아지고 틱도 좋아져서 너무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정보력과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린이 4종 세트, 유사니멀즈, 프로바이오틱, 바이오메가, 프로호르바놀 C300, 프로글루카뮴, 마그네칼디를 꾸준히 먹였고요. 제품 다 너무 좋지만 우리 각자 애정템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유사니멀즈가 저의 애정템이 첫 번째고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많은 영양소를 제가 음식으로 챙겨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타사 종합 비타민보다 함량이 높고 또 정말 안전한데 가격까지 합리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13가지 비타민 또 9가지 무기질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비타민 B군의 경우 B1, B2, B6, B12가 함께 있어야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기본이고 면역에 중요한 비타민 D, 성장에 중요한 아연, 세포 형성에 도움을 주는 엽산, 뼈에 좋은 칼슘, 머리카락, 손톱 영양제 비오틴, 항암 영양제라고 불리는 고가의 셀레늄, 몰리브덴도 모두 들어있고요. 그리고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사니멀즈는 주요 영양소에 충분한 양이 듬뿍 들어가 있고요. 어린이 영양제라고 어린이만 먹지 않습니다. 태아 신경 쓰는 임산부나 수험생,
음주 흡연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간편한 간식 개념으로도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요즘엔 애완동물한테도 많이 먹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사나 프로후라바놀 C300입니다. 유사나의 대표 상품인 종합 비타민 헬스팩과 순위를 다투는 인기 제품인데요. PDR에 등재된 C300은 전 세계의 50만여 곳의 의료원, 약국, 병원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도 천연 항생제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열 나고 코 나올 때, 목이 부었을 때 녹여 먹거나 아니면 섭취를 하면 바로 효과가 있어서 병원을 안 가게 되는 그 제품입니다.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한 층에는 비타민 C 300mg, 한 층에는 포도씨 추출물 100mg이 함유되어 있어 함께 드셨을 때 상승 효과가 있고요. 하루 2정, 와인 11병, 하루에 2정으로 와인 11병, 꽃주 60개 드시는 효과예요. 그래서 C300은 항산화 기능을 하고요. 항염, 항알러지 작용을 해서 비염, 아토피염 등의 염증에 효과적입니다. 항암 작용도 하고요. 뇌 건강한 이상적인 항산화제로 피부 노화 예방, 혈관 건강, 혈액순환, 관절염에도 효과적이고요. 부종, 통증 완화, 가려움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애정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요즘 코로나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외식과 배달 음식의 증가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코로나로 야외 활동도 줄어들고 햇빛 쬐 시간도 줄고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했습니다. 신체는 부모로부터 타고나서 20대까지는 물려주신 걸로 살지만 그 후에는 그동안 뭘 먹고 어떤 환경 속에서 몸 관리를 해준 것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많이 먹는다고 다 키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몸에 쌓인 독소는 적고 신체 나이가 젊기 때문에 만성질환은 잘 생기진 않지만 성조숙증, 성장부진, 소화대사증후군, 비만 등이 발생을 합니다. 요즘에 성조숙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게 다 뚱뚱하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깡마른 친구들도 생깁니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환경 호르몬으로 추측이 되고요. 옷, 신발, 세제, 또 뭐 장난감, 음식 포장재 등이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조숙증 자체도 문제지만 이 성장판을 빨리 다치게 해서 키 성장에 방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의 부모들은 특히 저는 제가 키가 작아서 우리 아이가 키가 많이 컸으면 하고 바래요. 하지만 아이가 섭취하는 풍족한 음식의 종류와 양과 키 성장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양이나 환경의 질이 더 중요하고요. 그나마 너무 다행인 건 유전적인 원인이 23%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환경적인 조건을 잘 관리해주면 부모보다 클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죠. 키 크는 조건은 크게 영양, 수면, 운동, 스트레스 4가지입니다. 영양 너무 중요한 요소죠. 우리 우유 예전에 많이 먹으면 1리터씩 먹었더니 키가 커졌다고 했던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유 속 칼슘이 키 성장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칼슘만 많이 섭취한다고 되는 것은 잘못된 오해예요. 그래서 뼈를 형성하는 데 있어 비타민 D가 필요하고요. 뼈 주위에 이제 형성되어야 할 연골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또한 필요하고 마그네슘도 있어야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 칼슘이 꼭 청소년기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은 물론이고 규칙적인 심장박동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숙면과 상처 치료, 초기 단계의 응고도 도와주면서 임신 중독증도 예방을 합니다. 우리 아이 영양제가 따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은 뼈를 만들어준다는 지식은 맞지만 과도하게 먹인다고 키가 무한 성장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칼슘 섭취는 철,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줘야 합니다. 아이는 어른의 반 정도 줘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가 너무 높아져서 아이들은 더 행동이 과격해지고 침착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성장이나 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 영양제가 따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이든 많이 먹는다고 먹으면 될까요? 그럼 옆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 성장을 위해 많이 먹으면 옆으로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왜 그냥 더 많이 먹게 다 키로 간다 뭐 이런 말들 있었잖아요. 그냥 비만이 되는 겁니다. 비만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요. 우리 뭐 단 음식, 라면, 햄버거, 햄 등 인스턴트 음식은 쉽게 중독될 수가 있고 영양가가 적어서 소화 비만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창 커야 할 나이에 공부하느라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걸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은 키가 크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7시간은 충분히 자도록 해줘야 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습관 또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부교감 신경이 많이 분비되는 10시부터 2시까지는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요. 잠은 숙면이 중요하니까 조명이나 소음, 온도, 가벼운 이불 등으로 관리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핸드폰과 컴퓨터 게임을 몰래 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양, 수면, 운동, 스트레스는 모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운동은 뼈와 관절 부위의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점핑이 필요한 운동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줄넘기, 농구, 배구, 가벼운 달리기, 배드민턴 등이 좋고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반대로 무거운 것을 드는 역도나 레슬링, 마라톤 등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칼슘 흡수도 줄어들고 또 칼슘이 부족하면 불안, 근육 경련, 근육통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듯 야외 운동은 영양, 수면, 통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스트레스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운동과 산책, 가족 간의 대화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며 충분한 수면과 칼슘 섭취도 스트레스 관리에 좋습니다. 이 모든 항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미래인 아이들은 스스로 크지 않고 어른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납니다. 키가 작다고 인생에 큰 지장은 있지는 않지만 성장기의 보살핌이 동반된다면 좀 더 대인관계나 직장, 입사 등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신체 장기는 신체 장기와 골격이 청소년기에 만들어지니 건강의 수준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는 부모님에게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무리하면서 여기 환자혁명을 쓰신 닥터 조의 건강 이야기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인이 깨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전문가를 만나도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최고 대학병원의 최고 전문의도 무의미합니다. 전문가가 대신 운동해 줄 수 없고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잠을 자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산화를 만나 건강도 찾고 새로운 꿈을 찾았듯이 여러분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셔서 유산화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